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강영민입니다. 여러분, 관절 건강을 위해 글루코사민 많이들 드시죠? 관절에 좋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드시고 있으신가요? 글루코사민으로 관절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요즘 병원 진료를 하다 보면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손을 제대로 펴기가 어려워요. 오래 걸으면 골반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찌릿찌릿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무릎, 어깨, 손가락, 고관절, 발목 등 관절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찾게 되시나요? 대부분은 병원보다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찾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성분이 바로 글루코사민입니다. 약국에 가면 한 줄 진열대가 다 글루코사민입니다. 마트에 가도 심지어 TV 홈쇼핑에서도 관절에는 글루코사민 이렇게 강조하는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글루코사민 정말로 관절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글루코사민을 마치 약처럼 생각하시고 나이 들면 무조건 먹어야지, 관절이 아프면 이거 하나만큼은 챙겨야지 이렇게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글루코사민이 오히려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나온 수많은 사례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국제의학 논문들, 심지어 세계적인 관절학회에서 제시하는 최신 치료 권고안을 보더라도 글루코사민이 관절 통증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복용 자체가 위험하거나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글루코사민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진짜 관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까지 저 정형외과 전문의가 조목조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알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짜 지켜드리기 위한 정보 전달입니다. 지금껏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사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루코사민 과연 효과 있을까? 국제 논문과 연구 결과, 데이터로 팩트만 짚어드립니다. 둘째,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복용 시 위험한 부작용과 실제 사례까지 안내합니다. 셋째, 오히려 관절에 독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 중 관절에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넷째,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실제 관절염이나 관절 손상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관절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 운동법, 복용법까지 실제 정형외과에서 알려드리는 가이드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관절 건강 핵심 솔루션 7가지는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알려드린 수많은 영상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정보라고 자신합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글루코사민 하나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함께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생활을 바꾸셔야 하는지까지 명확히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히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가족,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건강 정보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검증된 의학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믿고 복용해 오신 건강기능식품 바로 글루코사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신가요? 손가락이 뻣뻣하고
걷는 게 예전처럼 편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혹시 글루코사민이라는 이름의 영양제를 떠올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병원보다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분이 바로 이 글루코사민입니다. 관절엔 글루코사민 많이 들어보셨죠? TV 광고, 약국, 마트, 심지어 홈쇼핑까지 어디서든 글루코사민은 꼭 관절 건강과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글루코사민이 우리 관절을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일까요? 정말 먹으면 좋아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의학적인 근거, 임상 연구 데이터,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글루코사민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글루코사민 제품은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즉 보조제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연골을 재생하는 효과가 입증된 약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루코사민을 관절에 좋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광고와 마케팅의 힘 때문입니다. 관절엔 글루코사민, 무릎에 좋다, 연골을 보호한다. 이런 문구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며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이 박혀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 오래전부터 명확한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인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학저널 BMJ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1600명을 대상으로 글루코사민을 먹은 그룹과 위약, 즉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통증 완화나 기능 개선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글루코사민이나 설탕 알약이나 효과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GAIT 연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임상시험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경증 관절염 환자에겐 거의 효과가 없었고 중증 관절염 환자 중 일부에서만 약간의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경우 글루코사민은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일부 환자들에겐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간 경우, 혈당이 올라간 경우,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특히 조개 껍질에서 추출된 제품의 경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복용 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글루코사민을 꾸준히 먹었다고 하셨는데 정작 MRI를 찍어보니 연골은 계속 닳고 있었고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글루코사민 복용을 중단하고 대신 식단 조절, 걷는 자세 교정,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걷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결국 제 몸을 바꿔야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건강은 약 하나, 영양제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전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식단, 운동, 체중 조절, 관절 사용 방식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글루코사민은 의사 처방 없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글루코사민은 모든 사람에게 무해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특정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고 관절 통증을 더 키우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드시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영상 멈추고 복용 중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 환자분들은 글루코사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루코사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다이어비티즈 케어 저널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2형 당뇨 환자들에게 식후 혈당 급등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아침 식후 혈당이 들쑥날쑥하거나
손발 저림, 무기력감, 시야 흐림이 나타난다면 글루코사민 복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이 혈당 불안정과 발 저림 증상으로 오셨는데 원인은 2달간 복용하던 글루코사민이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자 혈당이 안정되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당뇨병 환자라면 글루코사민을 자의적으로 복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글루코사민 복용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의 대부분은 새우나 게 껍데기에서 추출된 성분입니다. 이를 모르고 복용할 경우 가려움, 발진, 메스꺼움 같은 증상은 물론 심하면 호흡 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몸살이나 피로로 착각하고 그냥 넘기기 쉬워 위험합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글루코사민 복용 후 알레르기 쇼크로 응급실에 간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에 새우나 게 드시고 이상 반응이 있었던 분들 또는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 글루코사민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각보다 흔하고 위험한 경우입니다. 바로 항응고제나 혈전 예방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와파린, 아스피린,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 등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로 복용하죠. 문제는 글루코사민이 이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와파린을 복용 중이던 75세 환자분이 글루코사민 복용 후 혈액 응고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자 수치는 바로 안정됐고 그 후엔 운동과 체중 조절로 관절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들은 글루코사민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글루코사민 복용은 꼭 중단하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기능식품이라지만 약처럼 작용하는 건 분명한 성분입니다. 무심코 먹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관절이 망가지는 음식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런 음식 아직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흰 쌀밥에 국, 김치, 어묵볶음, 아침에 식빵, 점심에 우동, 저녁에 라면, 후식으로 케이크 한 조각, 진한 커피 한 잔, 주말이면 맥주 한 캔, 평일에도 반주로 소주 한 잔. 이게 뭐 어때서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식습관이 무릎이 욱신거리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침마다 펴지지 않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관절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을 망치는 식습관과 관절을 지켜주는 음식 습관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식생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과자, 떡, 라면처럼 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하루 3끼 전부 탄수화물 중심이면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설탕과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믹스커피, 아이스크림, 단 음료, 단 과일 과다 섭취는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어 연골을 손상시키고 관절을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트랜스지방입니다. 도넛, 튀김, 마가린, 과자 등에 많은데 관절의 윤활 작용을 방해하고 마찰을 증가시켜 연골 손상을 촉진합니다. 넷째, 알코올, 특히 맥주와 소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뿐 아니라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성 관절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74세 여성 환자분이 당분과 흰 탄수화물 중심의 식습관을 유지하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식단을 개선하고
단 음식과 밀가루, 믹스커피를 끊자 6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수면 질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관절에 좋은 식단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첫째,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생선, 채소, 견과류, 올리브오일 중심의 식사는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3회 섭취하세요. 연어, 고등어, 참치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베리류는 연골 손상을 늦추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넷째, 저염 식단입니다. 짠 음식은 염증과 붓기를 악화시킵니다. 국물, 젓갈, 김치류는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칼슘과 비타민 D는 필수입니다. 멸치, 계란 노른자, 두유와 함께 햇빛을 20분씩 쬐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드셔야 관절 내 윤활 작용이 원활해지고 뻣뻣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관절을 만든다. 약보다 중요한 것이 식습관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이 정도는 아프지,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연골이 급격히 닳거나 수술까지 가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아래 증상들은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염증성 관절염, 연골 손상 가능성이 높은 경고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1. 아침에 관절이 30분 이상 뻣뻣하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신호입니다. 찜질, 연고로 해결되지 않고 혈액 검사, 영상 검사 필요합니다. 2.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 염증성 또는 감염성 관절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연골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으니 즉시 병원 진료 필수입니다. 3. 밤에 관절이 아파서 잠을 설친다.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신호입니다. 류마티스, 통풍, 섬유근통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걷다가 무릎이 빠질 듯 헛디딘다. 반월상 연골판 찢어짐 또는 슬개골 불안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MRI로 확인 후 조기 치료하면 수술 없이 회복 가능합니다. 5. 계단 오르기 어렵고 쪼그려 앉기 힘들다. 무릎 관절염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무릎 앞쪽 통증이나 뚝뚝 소리도 체크해 보세요. 조기 진단만 해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6. 손가락 모양이 점점 변하고 굽어진다. 퇴행성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증상입니다. 아침에 손이 굳는 느낌이 있다면 X-레이와 혈액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에서 기초 검사부터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절은 초기에 잡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지금이 바로 점검할 타이밍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드시고 기다리시는데요. 관절 건강은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관절을 바꾸는 건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핵심 실천법, 이 중 절반만 지키셔도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글루코사민. 그냥 아무 제품이나 드시고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글루코사민은 단일 성분보다는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복합제 형태로 복용하셔야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이상 복용 후 평가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 증상이 좋아졌다고 갑자기 끊는 건 금물입니다. 당뇨병이나 혈액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식단 조절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관절의 염증을 키우거나 줄입니다. 다음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 보세요.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의 염증과 부종을 완화합니다. 주 2에서 3회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연골 파괴를 억제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천연 관절 보호제로 불릴 만큼 효과가 큽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연골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 한 줌 이하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단백질, 두부, 콩류. 단백질이 부족하면 연골 재생이 느려지고 근육이 약해져 관절의 부담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보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흰 밀가루, 과자, 빵, 가공육, 단 음료, 지나친 육류 섭취. 이런 음식들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관절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한 7가지 실천 루틴 중 세 번째입니다. 운동은 관절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릎 아프니까 운동하지 말아야지, 이건 오히려 악순환입니다. 관절을 지나치게 쉬게 하면 오히려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의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올바른 운동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관절 주변을 안정화시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 자전거 20분을 주 4회 이상 하시면 무릎에 충격 없이 하체 근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체중 부하 없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셋째, 계단은 피하고 경사로를 선택하세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넷째, 하루 10분 스트레칭 습관을 유지하시면 관절 유연성과 근육 밸런스를 유지시켜 줍니다. 절대 금물인 운동은 무거운 아령 들기, 쪼그려 앉는 자세 반복, 무릎 꿇고 걷기입니다. 이런 운동이나 자세들은 관절 연골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7가지 실천 루틴. 네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 감량은 최고의 관절 치료입니다. 무릎은 체중의 3, 4배의 하중을 받습니다. 즉, 체중이 1kg만 줄어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 이상 줄어듭니다. 따라서 체중 5kg 감량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30에서 50%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 체중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 내측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체중 조절이 관절 보호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적절한 수면 패턴입니다. 수면은 관절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잠을 못 자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 아시나요? 수면 중에는 우리 몸에서 항염 호르몬과 회복 관련 성장인자가 분비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관절 내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회복 속도가 떨어지며 만성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기, 스마트폰, TV 자극 줄이기, 수면 전 스트레칭 하기를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타민 D는 관절의 면역 균형을 잡는 핵심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필요한 줄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관절 염증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는 생성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피부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관절염뿐 아니라 근육 약화와 골다공증 위험도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연골을 직접 포괴합니다. 흡연은 연골 세포의 재생을 억제하고 관절 내 혈류를 감소시켜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음주는 특히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성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금연과 절주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관절 보호 전략입니다. 70세 남성 환자분께서 위에서 말씀드린 7가지 중 단 5가지만 6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먼저 글루코사민 복합제를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둘째, 실내 자전거 운동을 주 4회 하셨습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넷째, 체중을 4kg 감량하셨습니다. 다섯째, 야간 스트레칭과 수면 습관을 개선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고 MRI상 연골 손상 속도가 감소했고 기존에 복용 중이던 진통제를 줄여도 통증 재발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치료보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관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1%의 변화가 1년 후 내 관절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아픈 관절을 붙잡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일상의 한 부분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글루코사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복용하면 관절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지키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그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절 건강은 하나의 요소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자세로 생활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안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루를 보내는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관절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관절 통증은 노화가 아니라 내 몸을 더 소중히 다루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약과 주사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처럼 지식과 정보를 갖고 대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관절, 더 자유로운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정보 중 딱 하나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진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정확하고 검증된 의학 정보를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관절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